네, 긴 연휴를 쉬고 왔는데 우리 증시는 각각 지금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4분기의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또 출발을 하니까 괜히 기운이 또 빠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여기서 또 볼만한 종목은 없는지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추석 연휴 직전 수요일에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수요일이 됐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파란 물결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불을 띄고 있는 종목 한 5종목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밀리고 반도체 쪽도 부진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등등의 종목들 3에서 4%, LNF는 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힘을 못 쓰는 시장이고 헬스케어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좀 켜고 있기도 한데 그마저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기아나 한온시스템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소비, 유통 쪽에서 농심 그리고 보험 쪽에서 삼성생명 등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4분기의 첫 거래일, 10월의 첫 거래일인데 암울하게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10월에는 과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지 저희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전략은 일단 하락이 멈추는 걸 보고 전략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요건 다 하시는 것처럼 악재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악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매크로 지표가 엉망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처럼 그 10년물 국제금리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8%, 조만간 5%대 넘어갈 텐데 이럴 상황이면 누가 주식하겠느냐? 그냥 채권 사고 기다리지 뭐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안정이 일단 필수겠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국내 주식의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그날도 시장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선물 매도로 진행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매크로 지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선물 매도에 대한 청산 흐름들이 좀 연결이 돼야 수급에 대한 변화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전까지는 지금 월봉상의 중요한 지지권이 한 2,400선 초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기다려 보든가 어떤 변화가 확인이 돼야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현금 좀 가지고 그다음에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 좀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의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에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희 시간 함께하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앞서 머니맵에서 체크해봤듯이 오늘 파란불이 짙게 깔려있긴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주가 좀 가을에는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또 상향 조정됐어요. 3조 6천억 원이 전망된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추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신고가를 찍고 나서 오름폭을 상당히 반납을 했지만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회피 섹터겠죠. 네,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매수세가 모이는 데가 어딜까라고 보다 보면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계속 또 몰입됐다가 만약에 시장에 안정권이 나오게 되면 낙폭 큰 종목들이 또 움직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잘 대응하고 트레이딩 쪽으로만 한정으로 일단은 어떤 회피하는 섹터의 움직임 정도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만큼 어렵겠죠. 네. 특히 그나마 좀 살아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시장이 약해서 매수자가 또 확 몰리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매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추격 매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 유럽의 당뇨학회 또 이번 주 계속 연결되고 10월 20일 가게 되면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암학회 이런 쪽에서 어떤 일정을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매수세의 기대감들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수요일 날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연장되는 부분 정도 바라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트레이딩 정도라고 말씀드리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성과 나오는 거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때 시장 변화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시도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은 그렇죠. 네, 네. 어떤 지지권 흐름들을 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일정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 정도를 대응하는 게 가장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테마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학회 모멘텀이나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냈던 그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지수가 시원하게 종목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S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추석 연휴 직전에 주셨던 종목이 바로 칩셋 미디어였어요. 시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지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13%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18%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7% 정도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주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 쪽에서 뭐 추격 매수나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계속 정리 쪽으로 보시면서 다음 어떤 지지권에서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 고점대 부근을 안착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점, 게다가 또 지수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점들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무리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지지권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5,000원대 밑에 정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되겠죠. 네. 어떤 개발 완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주받고 양산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다라는 정도를 보시면서 어떤 일단 나오시는 전략들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라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어렵기도 하고 답변도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이든지 좀 이슈를 보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재매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반도체 패키징의 강자인 심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징 강자, 먼저 기업의 개요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다 아시는 기판 쪽의 회사 중에 네. 그래도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가 턴인을 했었을 때 가장 수혜를 누가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77%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PCB 쪽이 22%, 수출 비중이 86%.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의 변화를 그대로 앞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판 관련된 쪽 혹시 자료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번, 네. 예, 장도 이런데 공부해 볼 겸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판 관련된 쪽이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쪽이 FC, CSP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즉 시스템 반도체 AP용이다 보니까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쪽이 더 크겠죠. 네. 이쪽과 FC BGA 쪽으로 두 가지를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떤 구조는 칩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기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솔더볼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고정을 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거는 또 다음으로 또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솔더볼도 없이 그냥 바로 구멍을 뚫어서 나오는 또 최첨단 그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이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 쪽이나 아니면 모바일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심택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심택의 얘기를 하면서 좀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쪽의 업황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그래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주가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차트를 보면 3만 원대 후반에서 그래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 80% 이상 갖고 있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했을 때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쪽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패키징 관련된 쪽에서 지금은 가장 또 중요한 게 HBM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패키징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대부분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ASE라든가 M코 같은 회사 쪽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 빅5에 모두 다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반들이 오히려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도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는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비메모리용 쪽의 기판 쪽도 스마트폰용 AP죠. 이쪽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인데 기판의 턴어라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초적인 쪽 PCB 쪽에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턴어라운드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FC CSP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기판, 그다음에 FC BGA라고 하는 가장 늦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심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단단하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FC BGA 쪽으로 하는 회사들은 조금 좀 늦는 주가의 흐름들도 나오는 게 이런 변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이 상반기에 저점을 기록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1분기에 5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손실도 200억이 넘게 손해를 보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주가에도 고스란히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박스권을 유지한 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볼 텐데요. 상반기에 2분기까지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적자를 끊고 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4만 원대를 어떤 안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주봉상에 보게 되면 지난 고점과 연결하게 되면 약 한 43,500원대가 저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또 박스권의 하단부 약 한 35,000원대를 손절가로 보면서 일단 우상향하는 추세에 대한 변화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나름 우상향하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넘어서 목표 주가 4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대상입니다. 굉장히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김장철 다가오고요.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K김치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주가도 과연 그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분당의 강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대상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음식료 쪽에 네. 정정 이거 있죠. 네. 예, 그런 브랜드부터 또 네. 뭐 장류까지 여러 가지 이어가면서 뭐 냉동식품까지 다 이어가는 뭐 CJ 제일제당과 같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재 사업 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분당 국내 최대 전분당 사업하고 있고 거기다가 바이오 사업 네. 대표적인 사료 첨가제죠 라이신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모멘텀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변화를 앞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이제 좀 쉬어갈 때 여러 가지 뭐 테마주라던가 좀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 보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식품주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K푸드의 열풍이 또 한몫하고 있죠. 네, 일단은 음식료 업체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면 안 되겠죠. 가격은 인상해놨는데 곡물 가격은 빠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실적에 대한 좋은 구조를 가져가는데 하나 약점은 또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실적에 강한 변화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만 안정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K푸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인기가 높고 네. 그런 쪽에서
현지 진출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대상은 종가집 김치죠. 종가김치. 예, 이쪽이 강점이 있는데 이쪽에서 유럽이나 LA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때 40개국 진출을 해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현지 진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김치 수출이 1,800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종가라는 아까 대상 김치죠. 종가 김치가 50%를 차지했답니다. 그만큼 성과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현지화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김치 하나로 꽉 잡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또 김치를 가지고 또 보니까 요즘에 김치 전도 냉동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치 만두. 네. 또 뭐 있을까요? 김치찌개? 우동? 예. 많이 배고프신가 네. 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 변화들은 앞으로 HMR 쪽으로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신 가격이 9월 달 들어서 반등합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지금 올라온 걸로 9월 달을 작년 동월만 비교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양돈 시장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돼지고기가 또 중국에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라이신 가격들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변화도 눈여겨보는데 또 전분당 관련된 쪽에서 옥수수 가격이 한 30%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 구조도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실적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위축될 것 같긴 합니다만 상반기 때 부진한 게 영향을 끼치겠죠. 내년은 개선세를 보인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1,500억대 영업 실적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총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시총이 6,500억이 안 되는 꼴이죠. 그러면 실적 대비 저평가 게다가 PBR 0.5배 그러면 지금 많이 찾는 또 가치 투자의 성격 쪽으로는 꽤 괜찮지 않나라는 쪽에서 대상의 주가는 딱 라이신 가격과 많이 연동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신의 가격의 반등 그리고 전분당 쪽에서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2024년의 실적 개선세까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얼마로 보고 계세요? 네,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는 흐름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인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라이신 가격만 꾸준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이렇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